이건 작년이 아니고요. 2020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네 차례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 실직 경험 비교 이제 자료인데요. 코로나 초기에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실직 경험이 훨씬 그 차이가 컸죠. 근데 이번에 조사한 거 보니까 기간이 이제 길어지니까 정규직의 실직 경험이 이제 그 늘어나서 그 배수 차이는 이제 8.8배 뭐 절반 정도로 이렇게 줄었던데, 어쨌거나 기간이 2년이 지나니까 그중에 정규직들도 그 사이에 실직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 비정규직은 비슷한데 뭐 이런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그 직장합작 119에서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이제 해소해야 된다. 사실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정부의 어떤 주요한 그 일자리 방역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실업과 소득 감소 대책의 핵심은 사실은 고용보험 제도 안에 있는 고용유지 지원금하고 실업을 이제 당했을 때 이제 실업거절 제도가 주된 이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계속 분기별로 했던 설문조사에서 보면 오히려 피해를 집중적으로 겪고 있는, 그러니까 프리랜서나 이런 특수고용 노동자들, 그 다음에 간접고용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 다음에 5인 미만 사업장 같이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런 노동자들이 피해를 더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지금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이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제도 밖에 상당수가 머물러 있다 보니까 정부의 어떤 정책의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정부 관련 기관에서 했던 통계 자료 같은 걸 보더라도 고용보험 밖에 있는 노동자들의 숫자가 상당히 있는 걸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자영업자 같은 비임금 노동자가 있고, 또 임금 노동자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튼 고용보험 적용이 이제 안 되고 있거나 미가입 상태에 있는, 그리고 이 자료를 보더라도 지금 458만 명 정도가 이제 취약 노동자 같은 경우에 그 제도 밖에 있는,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해라라고 하는 건 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곳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어쨌거나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 그게 아니었으면 아직도 안 됐을 것 같은데, 예술인 또 13개 이제 특보 직종에 대해서 고용보험이 도입이 됐고, 추가로 이제 지금 5개 직종에 대해서 추가하는 게 지금 이제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니까 거의 100만 명 가까이 현재까지 가입을 한 걸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자영업자라고 하는 그 영역까지도 고용보험 제도가 확대가 되면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아직 이제 거기까지는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굉장히 이제 부실한 상황인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제도에 적용을 받아야 되고, 또 적용을 받고 있더라도 내가 가입을 하고 있어야 이걸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통계에 보면 60%가 적용 대상인데 가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희들 작년에 했던 설문조사인가요?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뭐 이제 고용보험료를 낼 수가 없어서 사용자가 가입하는 것을 꺼려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었는데 미가입 비율이 굉장히 높다. 그 다음에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이 안 돼요. 그 다음에 휴업수당 제도가 적용이 안 됩니다. 뭐 쉽게 해고할 수 있는데 굳이 고용을 유지하면서 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다? 사실 이제 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실은 휴업수당을 주면서 고용을 유지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사용자 신청해서 뭐 이런 어떤 기본 시스템인데,
이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기본 어떤 토대가 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주 부담분이 최소한 10%의 어떤 부담분이 있어요. 사업주가 자기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안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 간접고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한국 사회 간접고용 그 인건비 도급이거든요. 근데 딱 인건비를 정해서 도급비를 받는데 자기의 이윤 내서 10%의 사업주 부담금을 부담하면서까지 파견 용역업체가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한다?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 파견 용역업체는 수시로 고용이 탁탁 하는 이제 구조이기 때문에 유지지원금 받으려면 그 고용유지 의무라고 하는 또 그 요건이 있거든요. 그거 충족하기 어려운 거죠. 특권은 지금은 이렇게 확대가 됐지만 어쨌거나 코로나 시기에는 고용보험제도 밖에 있었으니까 역시 이 제도에 이제 적용이 불가능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부담분을 원청사업자한테 부담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또 파견 노동자 입장에서는 무급휴직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직접 신청을 해서 그 사용자 부담은 10% 아니더라도 본인이 직접 받을 수 있게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노동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게 차라리 하는 게 낫겠다. 선량한 어떤 사용자가 이 사람들이 변하기를 기다리기에는 한 1000년 이상은 걸리지 않겠는가 싶은데, 지금 저런 제도적인 손질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결국은 미가입의 원인을 파악해서 이 가입을 이제 하도록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건기법에 굉장히 핵심적인 조항들이 지금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해고 제한이나 휴업수당 같은 이런 제도들이 이제 적용이 되도록 시행령이 이제 개정이 돼야 될 것 같고, 파견 용역하고 똑같이 사용자 부담금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그나마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활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제도 개선이 시급하게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줄기차게 계속 주장해 왔던 게 재난 실업수당을 도입해라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지금 저희 직장학교 일부로 메일이나 채팅방에서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자발적 퇴직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적용도 받지만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그런 다른 충족,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되고 이런 등등의 그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이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미가입자도 많고 고용보험 밖에 있는 사람들도 꽤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무리 제도를 개선하고 이렇게 촘촘하게 하더라도 그 제도에 밖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럼 이런 이제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시기에는 재난실업수당을 좀 똑같이 줘라. 왜 정규직이고 안정적이고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노동자들한테는 6개월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주는데, 그렇지 못한 어떤 피해가 더 집중되는 사람들한테는 쉽게 해서 한 푼도 안 주냐. 응? 고용유지지원금 주듯이 똑같이 재난실업수당을 지급해라. 예를 들면 최저임금의 70% 정도를 지금 고용유지지원금도 기본이 6개월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6개월을 최소한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 민주노총에서 한 연구보고서에 보면 그 작은 사업장 피해 실태 및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연구보고서가 있는데, 보시면 가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희망, 그 요구가 바로 이 긴급 재난 실업수당을 지급해 달라라고 하는데 가장 많은 요구였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연대세와 또 고용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이렇게 인상하는, 지금 이제 고용보험료가 올랐는데 한국 사회에서 사실은 그 세금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예를 들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어떤 이런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아니면 IMF 위기와 같은 이런 어떤 국가적인 위기, 그리고 실업과 소득 감소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미치는 그런 위기 상황이 딱 됐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시기 그걸로 이제 선포가 되면, 결정이 되면 뭐 법 개정을 하고 이럴 필요 없이 자동으로 그냥 이미 법률 조항이 있고 그 사회 명칭은 뭐라도 좋습니다만은 그런 사회연대세가 바로 부과가 되고, 그다음에 또 한시적이지만 그런 연대세와 또 고용보험료도 일정 기간은 인상을 시키는 그런 어떤 법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세금 뭔가를 부담시키려고 하는 것은 너무 이제 힘들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어떤 연대의식도 일정하게 높일 수 있고, 워낙 그 한국 사회에 이제 뭐 기재부 권력이 막강하고 우리 국민들조차도 보면 그 재정 적자에 대한 막연한 어떤 공포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소극적인 이런 게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일정 부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소득 파악하는 분한테 한번 여쭤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 연말정산할 때 파악이 어차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라든지 법인이라든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5월달에 그 종소세하고 법인세 신고할 때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그런 어떤 소득 파악의 어떤 기본적인 조건들은 갖춰진 거 아니냐. 그렇다면 얼마든지 이런 어떤 걸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 앞에 교수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법정 육아휴가 제도하고 상병수당 제도가 이제 도입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정규직은 59.5%,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아니죠. 천인 이상 사업장은 80.6%, 정규직은 59.5%가 육아휴가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 협약이나 회사 취업 규칙으로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피해는 뭐 더 어려움이나 아까 앞에서 발표하셨지만 뭔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쉴 수가 없는 그런 노동자들한테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런 제도적인 기업 내 어떤 제도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에 두지 말고, 근로기준법에 두면은 또 근로자한테만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산업안전보건법은 플랫폼, 그 다음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고 해서 그런 영역까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관련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의 육아휴가 제도를 뭐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해서 도입하면 어떠냐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려운 어떤 사업장 이런 데들은 이제 상병 급여 제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병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 이제 민주노총 이것도 연구인데요. 연구해 보시면 지금 유일하게 육아휴가하고 상병 그 급여 제도가 없는 나라가 이제 한국하고 미국이 유일하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각 주별로 또 시티별로 이런 또 법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당히 이제 주나 시티에서 이런 것들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만 이제 유일하게 없는데 지금 이제 상병 그 수당 제도가 지금 이제 시범 그 실시에 들어가 있죠 지금.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그나마 이제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사용자 책임 문제인데, 코로나19하고 사용자 책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까 앞에서 쭉 보셨지만, 특고로 위장된 경우에는 결국 당신 노동자 아니니까 난 사용자 아니야. 사용자 책임을 면탈하는 거예요. 간접 고용은 실질적인 사용자는 원청인데 하청업체한테 사용자 책임을 떠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파견 용역업체는 아무런 사용자 부담분을 어떤 감당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파견 용역 노동자는 고용보험에 다 가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와 이런 재난 시기에 피해를 집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용자들이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이제 해결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노조와의 권리를 보장해서 원청 사업주와 어떤 교섭력을 보장해 줄 필요도 있겠다는 것이고, 실제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도 1조 7천억 지원받았는데 아시아나 정규직들은 고용 유지를 해줬어요. 근데 아시아나나 이런 그 항공사에 굉장히 어떤 자기들이 스스로 필수 업무라고 하는 그런 노동자들은 어려우니까 뭐 무급휴직, 해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고용유지지원금도 신청 안 했고 당연히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간접고용 지금 자료 나온 게 2020년 최근 거라서 보면 대기업에서 굉장히 간접고용 비율이 좀 높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딴 데 말고 그냥 대기업들만 책임 스스로 좀 져도 상당 부분은 보호가 가능하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간접고용 같은 경우 사용자 책임 회피인데 원청이 결국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단체교섭 업무라든지 개별 노동관계법상의 연대 책임을 지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최근에 그 택배와도 택배 노동자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분들이 실직을 당한 게 아니고 과로사를 하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그런 인력 충원이나 뭐 이런 것들 요구하면서 원청하고 파업도 하고 교섭도 했잖아요. 그래서 교섭을 거부하니까 이제 부당노동행위를 제소했는데 중노에서 원청도 단체 교섭 업무를 지는 사용자다. 근데 이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러면 모든 사건에 다 대법원 끌고 가고 해야 되는 거냐. 지금 그 CJ에 대한 청원이 법정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대법원 갑시다. 김현장인가? 지금 서명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어딘지 제가 기억 못하겠는데, 김현장인데, 하여튼, 법원을 선임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청 어떤 교섭에 대한 제도화 제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미국같이 ABC 테스트, 미국같이 좀 근로자성 입장에 간단하게 하자는 거예요. 근로자성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노동 과정을 복잡하게 입증해야 되는데 이것의 모든 자료는 원청이 아니라 사용자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노동자가 이걸 증거를 가지고 입증하라고 하니까 이제 이게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어떤 요건 입증해야 될 사항들을 간략하게 하고 그 입증의 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그러니까 사용자가 네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이 사람이 독립사업자라고 하는 입장을 네가 해라 라고 하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미국의 이제 ABC 테스트가 그 대표적인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런 것들 우리 법제로 좀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민주노총에서 최근에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020년에 모 방송국의 비정규직 PD가 부당하게 해고당해서 소송을 하시다가 자살을 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진상조사에서 이제 현장에 갔는데 그 사무실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동료분들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방송 작가분이 나와서 일을 하고 계신데 저분들은 임금을 받나요? 물어보니까 임금을 못 받고 있어요. 왜요? 지역에 있는 방송국들은 지역의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을 기획해서 하는 그런 이제 걸 많이 하는데 그 작가분들은 그런 거 전담해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게 다 취소가 됐다. 근데 왜 나와 계신 거예요? 혹시 있을지 몰라서 나와서 이제 준비하고 있다. 혹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방송작가의 급여는 실제 그 일이 집행이 돼야 건바이건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일은 하고 있지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근데 그 옆에 앉아있는 정규직 PD는요, 그분들은 다 임금 받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방송 작가 지부라든지 방송 스태프 지부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노조들이 있거든요. 조합원 수 몇 명 안 되지만 그러면 이런 대표적인 노조에 대해서 대표성을 주고 방송사 협회하고 초기업단의 교섭을 해서 요구사항 1번 임금은 상품권으로 주지 말고 현금으로 줘라. 요구사항 2번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이렇게
일들이 취소가 돼서 임금을 못 받고 있으니까 최소한 그 시기에 임금을 보장해줘라 라고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이 100명 있는 그 조합원들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방송산업에 있는 모든 방송 작가들한테 확장돼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동부 장관이 확장 결정을 해가지고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법과 제도를 설계를 꼼꼼하게 하고 해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고 모든 산업, 업종, 직종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다 다룰 수가 없어요. 결국은 현장에서, 사업장에서 이해 당사인 주체들이 협의와 교섭을 통해서 그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방식의 어떤 제도 도입을 통해서 좀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이제 또 이런 문제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 밑에 보시면 이제 노동부에서 보면 300명 이상 54.8%가 조직, 노조가 만들어져 있는데 30인 미만은 0.1%. 결국 정장 노조가 더 필요하고 이런 교섭을 통해서 뭔가 사업장에서라도 좀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더 있는 노동자들은 노조가 없다는, 자기 목소리를 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제도 개선이 같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고요. 직장학교육가 사실은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2020년 상반기부터 6월달부터 처음 저희들이 이제 설문조사 발표를 하고 이랬는데 줄기차게 이제 저희들이 이런 유사한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는 반영이 된 것도 있고 이 컨트롤에서는 아직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하루빨리 이런 제도적인 개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